자,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용수 할머니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 자세하게 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비판한 윤미향 당선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렇다면 입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저희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는데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사의 발언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MBC와의 인터뷰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 일본 전문가, 역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할머니 입장에선 이용당했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판이 그리고 또 재판이 시작되면 윤미향 당선인 감옥 가야 할지 모른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간 이해찬 대표가 일이 일비하지 말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 여당 의원이 상당히 좀 강한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 이용수 할머니가 요청한 부분을 거절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모금한 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강창일 의원 발언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좀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윤미향 당선인 시민 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온 것에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이 두 의원,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이제 정치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만큼 또 자유롭게 얘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두 분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강창일 의원께서 제대로 하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만 해도.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에 관한 강한 뉘앙스를 가지면서 말씀을 했었고 지도부에까지 전달했다고까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명확한 사실 규명 또 그에 따른 처리 수순을 밟아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확대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도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초기서부터 지금도 그거는 유효합니다. 사실 규명을 정확하게 보면서 정치적 선택,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법적 절차가 필요 없이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에 일단 시급한 것이 윤미향 당선자가 5월 30일부터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것만으로도,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도 진상규명이고 나중에 법적 처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겠지만은 본인이 먼저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을 밝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명예라든지 이 부분 또 살리고 향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봐서라도 바람직하고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안에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그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로 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그 제명 또는 뭐 출당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설득 원 상실의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좀 더 명확한 어떤 증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승복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입장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빨리 만들어서 제명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소속으로서의 뭐라 행부를 하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명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빨리 그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만 김영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내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TF라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그 다른 많은 의원들이 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초기에 여성 의원들과 함께 네. 이 윤 당선인을 말하자면 많이 옹호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간의 어떤 입장들이 하나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아마 2차 기자회견 이후에는 여러 가지 좀 더 본격적인, 또 검찰, 경찰 말하자면 그 현장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압류한 결과물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조금 더 힘 있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제 2차 기자회견 이후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윤미향 당선인 관련 TF를 구성을 했죠. 여기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이 어제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윤미향 당선인과 그 가족들이 이제 지난 95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총 5채의 집을 사고 팔았는데, 이때 모두 현금으로 이 집을 매매를 하고 또한 구입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 정의연, 정대협 이름으로 모금한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92년도부터 정대협의 모금이 시작이 되었던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지, 뭐 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부동산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편 합산 뭐 연소득이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네. 5년에 걸쳐서 세금 낸 게 6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그 뭐 2억 3억씩 들여서 현금으로 돈을 낸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집을 살 때 뭐 네. 전세를 하든 어쨌든 뭐 대출을 일부 끼고 현금이 있더라도 전액 현금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또 혹은 뭐 지금 자녀 예금 잔고도, 본인 잔고도 3억 정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뭐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뭐 시티은행에 한 1,500만 원 현금 잔액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보통 부자도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뭐 대학에 보내고 유학도 시킵니다만 매달 200만 원 붙여주기에도 버겁고 아직도 네. 마녀 통장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의혹의 눈초리를 네. 보낼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자기 그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나 친인척이 다 아무런 뭐 대출 증거 없이 다 현금으로 돈을 줬다면 그 출처에 대해서 한번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까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같은 여러 가지 뭐 재산상 변동사항이라던가 회계 오류 또는 부정 의혹에 대해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모습을 드러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는 않았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초에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윤 당선인의 행방이 상당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삭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래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 바쁘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 민주당의 송감석 대변인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 뭐 직접 계좌 기록 등을 뽑아서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 바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난주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한 이유도
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좀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뭐 의원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회기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소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30일 이후에는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검찰 소환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은 지난 5월 14일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두문불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은 본인 입장에서 어떤 해명성의 기자회견을 준비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시켜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윤미향 당선자 부분은 그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따질 부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윤미향 당선자가 정대협 정의연에서 했던 활동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정의연까지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살펴야 됩니다. 향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용됐던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사실 규명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라도 네. 또 그 이후에는 저는 뭐 뻔한 결말이 아니겠냐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때까지 정의연이 일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재정에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진행되는 부분에서 검찰은 지금 나와 있는 정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네. 혐의 내용들이 관련 법들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 지금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거론되어서 짚어야 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네. 따라서 윤미향 당선자의 나중에 소환이라든지 또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부분,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아픈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정의연, 정대협이 이루어온 성과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좀 명확하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